드론은 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. 그중에 한 가지가 드론 비행 구역입니다. 비행할 수 있느냐 비행할 수 없느냐,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앱에 이렇게 세이프 플라이트하고 레디 투 플라이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가르쳐 줍니다.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것을 확인하시고, 보면 뭐 많습니다. 이렇게 뭐 R도 있고 P도 있고 많습니다. 꼭 확인하시고 비행하셔야 됩니다. 이것을 확인 안 하고 비행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이론 공부를 안 하시고 직접 날리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드론은 이 야간에는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. 야간에는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는. 그리고 P30, P73A, P73B는 청와대겠죠. 청와대. 여기서 해리를 쓰는 이유는 이 해리 4.5 해리는 국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국제 용어. 그리고 그 P는 프로히비션, 이거 금지. 이것은 R은 제한. 그래서 P518 휴전선이겠죠. P73B 청와대로부터, P73A 청와대로부터 이해리. 그래서 보면 금지구역이 많아서 금지구역, 간제권 이렇게 뭐 많습니다. 많은데 꼭 그 앱을 실행시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도이려면 뭐 해발 고도만 알았는데, 드론을 하시게 되면 지표면 고도도 있습니다. 지표면 내가 서 있는 고도입니다. 내가 서 있는 고도로부터 150m입니다. 최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. 그러나 옆에 건물이 하나 있다, 60층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건물 상부로부터 150m입니다. 드론 비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공부하시면 동영상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했습니다. 그 풀 HD가 뭔지, 뭐 4K가 뭔지, 8K는 모르더라도 지금 4K는 뭐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4K로 촬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. 4K 60프레임, 30프레임이 뭔지 60프레임이 뭔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셔터 스피드를 몇을 놓고 사진 찍을 때도 중요하지만 드론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풀 HD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모니터가, TV가 풀 HD입니다. 풀 HD, 물론 이제 4K도 쓰겠죠. 그래서 4K는 가로가 3840에 2160 이 크기를 가지고 4K라 그러는데, 4K는 풀 HD의 딱 4개 크기입니다. 4개 크기. 4개 크기인데, 이것을 그냥 이해하기 쉬운 게, 4K는 뭐냐 하면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4000이겠죠. 그죠? 4000에 가까운 게 4K입니다. 8K는 8000에 가깝습니다. 1920은 2K겠죠. 풀 HD는 2K입니다. 이렇게 4K는 가로가 근 4000개의 픽셀이 있구나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풀 HD는 우리 풀 HD는 200만 화소만 되면 풀 HD를 만들 수가 있고, 4K는 약 한 30만 화소가 필요로 합니다. 4K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드론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실 때 설정입니다. 설정을 포맷을 4:3 가로 4 세로 3을 찍겠느냐, 약간 직사각형이죠. 이제 16:9 우리 모니터가 16:9 비율입니다. 뭐 4K, 풀 HD 전부 다 16:9 비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진은 1일 때 1.5입니다. 1일 때 1.5. 1일 때 1.5로 찍겠냐, 설정을 먼저 하시고 이륙을 합니다. 드론은. 그래서 이제 P하고 I가 있는데, P하고 I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여기 NTSC하고 팔 방식도 큰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 NTSC 팔 모두가 인식되기 때문에, 그러나 우리나라는 NTSC 방식입니다. 이제 P 방식은 이렇게 한 번에 뿌려주는 게 P 방식입니다. P 방식이고, I 방식은 이렇게 반 뿌리는, 2분의 1씩. 그래서 1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 끝에 보면 1080P, 1080I 있으면 이런 것이구나, 이렇게 받아두시면 됩니다. 이제 지금 보시는 드론은 농업용 드론, 국가 자격증 시험 칠 때 쓰는 드론입니다.
드론인데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민간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. 2급이 있는데 2급만 따도 충분합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인터넷에 좀 저렴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. 교육도 인터넷으로 하고 실기시험도 자기가 본인이 찍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교육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도 만약에 2급이나 1급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. 굳이 이것은 교육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 교육장 가는 데는 조금 미리 요금이 비쌉니다. 예, 비싸고,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. 국가자격증이 있고, 그 다음에 교관 자격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실기평가사가 있는데, 실기평가는 시험 감독관입니다. 실기시험 감독관입니다. 이분이 합격시켜주고 불합격시켜주고 합니다. 드론을 못 날리면 불합격, 잘 날리면 합격해주는 실기평가. 국가자격증은 내가 드론을 잘 날린다고 해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.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0시간 비행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실기시험을 칩니다. 이론은 자기가 공부하셔도 됩니다. 이론은. 그리고 교관은 국가자격증 20시간 했으니까 플러스 80시간 하면 교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실기를 이수했으면 2박 3일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을 칩니다.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면 됩니다. 교관은 실기시험이 없습니다. 실기평가는 비행 난력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, 여기는 제가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고 여기는 이론 시험이 없습니다. 실기시험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실기시험이 우리 교관 국가자격증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. 이 드론이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야 합니다.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.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본 우리 시험장입니다. 드론 국가자격증을 시험 치려면 본인이 서 있는 데로부터 여기까지가 15m, H까지가 요수까지 7.5m, 50m, 전체 길이가 72.5m입니다. 여기서 보면 이 72.5m 까마득합니다. 까마득해요.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교육을 충실하게 받으면 이것은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가지 잊어놓은 게 있는데, 자유학기제로 가시면 드론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드론이 뭐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구입하거나 학교에 있는데 이것을 연결할 때 기체하고 조정기가 있겠죠. 조정기 전원을 먼저 온하고 기체를 온하면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. 자동 연결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그냥 한 대씩 그냥 10대 다 주고 연결해라 이러면 조정기 한 대에 기체가 2대가 붙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연결하고 또 한 대 연결하고 또 한 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.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체하고 조정기를 본인이 움직여야 됩니다. 본인이 조정기는 들고 있겠죠. 기체를 해야 되지 저기 멀리 있다 해가지고 친구가 가져오거나 친구가 갖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정기 스틱을 건드리면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프로펠러가 돌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. 또 경미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기체하고 조정기는 1인이 움직여야 됩니다. 사용해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